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인천 영종초등학교 교사 김기경입니다. 저는 이 수업 나눔에 지원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항상 매해 그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초반에는 뭐 20년이 이렇게 넘어도 더 나아지거나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는 거죠. 여기 가서 조금 배워서 내가 수업에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수업 나눔 활동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 성장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했던 사례들을 소소한 사례들을 나누면서 아 이런 수업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의 프로젝트 활동을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3학년을 가르쳐 보신 분도 있고 안 가르쳐 보신 분도 있지만 3학년 사회하면 3학년 딱 맡으면 제일 걱정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예, 사회가 걱정되죠. 왜냐하면 지역화 단원이라서 뭐 인디나 아이스크림에도 자료가 없기도 하고 또 게다가 또 검정 교과서가 돼가지고 또 교과서마다 다 달라서 우리가 선생님들마저도 재미가 없다, 어렵다, 재미없고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은 더더욱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의 특성상 이제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이어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요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아이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업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고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내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고 가져가려면 아이들의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이라는 아주 한정된 고장, 학교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에 드는 저의 수업의 고민은 이제 뭐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의 수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초롱초롱한 아이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 이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또 다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교사들도 되게 힘들어지겠구나. 교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의 학생들의 모습을 좀 그려가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어떤 의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미래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미래로 진입하고 있고 뭐 데스코 프로젝트 이런데 OECD 이런 데에서도 미래 학생들에게 OECD 나침판 이런 얘기하면서 과연 미래에 자라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미래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자기주도. 네. 또 다른 친구. 여기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선생님은 공동체 역량.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고 정답이 없는 게 맞고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도 가지시고 있으면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량이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 뭐 삶에서 주도성을 갖기, 그 다음에 협업하기, 그 다음에 다양성 존중하기, 그 다음에 고장에 대한 애정 갖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갖춰야 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특히 우리 동네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이 부분 수업에서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주도성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고장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주도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의 주도성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적 경험의 인프라가 다양하게 갖춰지면 아이들의 주도성을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는 돌봄이나 환경이 충분히 잘 갖춰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문화활동도 많이 한 친구들은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해맑고 맑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되게 의기소침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진 않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도 많이 하고 요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게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성공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는 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거든요. 돌봄이 아예 없어가지고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결핍 때문에 주도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환경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는 그 부모님이라든가 이 부모님들이나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학생의 삶의 플랜을 딱 짜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자기의 주도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학생의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속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해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는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좀 계획하는 데서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해서 저는 주도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 향상해서 또 이게 안 되는 게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조절력이 부족할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학교나 이런 데서 갖춰지기보다 사실은 개인적인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기 조절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데 자기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은 빨리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에 대한 완충 장치가 있어야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모험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보면 성취 기준 자체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성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왠지 실패할 것 같은 이런 건 약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학생의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선생님이 실천하고 계신 주도성 함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포스트잇에서 적어주셔서 이렇게 나중에 갤러리워크 할 때 나눠주시면 좋은 또 이것도 수업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목이 이제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이고 여기 3학년 사회 1단원이에요. 3학년 사회를 딱 하자마자 이렇게 우리 고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도 보고 뭐 맞은편에서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지도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장소감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용어도 사실 교사한테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소감이라는 게 방향감을 말하는 건가? 거리감을 말하는 건가? 위치감을 말하는 건가? 이런 거를 어떻게 수업에 있어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저의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제가 프로젝트에 풀어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서 주요 지형 지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그래서 1단원 자체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자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 성취 기준이고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우리 고장 둘레길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체 프로젝트화 시켜서 진행하고 싶었던 거고, 저는 교사의 의지가 또 의도나 의지가 거기에 결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고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추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고장, 학생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이런 마을에서부터, 마을을 좀 자세히 뜯어보는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 살펴보기, 그다음에 주요 장소와 나의 삶을 연결하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절의 변화나 우리 고장에서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을 수업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우리 고장에서 의미 있는 장소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들어보고 함께 탐험해보자, 이런 것이 저의 의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1단원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키우고자 했던 저의 의도는 좀 우리 친구들이 지도랑 친한 친구들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지도를 보고도 내비 없이 지도를 보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다음에 해외여행 가서도 가이드 없이 구글에 있는 지도만 보고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렇게 지도라는 게 어렵지 않고 지도를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의도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프로젝트 계획은, 제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기를 할 거다, 친구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가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구와 같이 공부할 것인가, 그런 걸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여기 프로젝트 계획을 할 때 선생님들도 다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계획 세우는 활동부터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림도 살펴보고 내용도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도 살펴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을 것인가, 이건 제가 위에 예시를 들어준 거고, 이 예시를 보고 친구들과 의논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적기도 하는데, 우리 둘레길을 만들고 안내도까지 이 친구는 만든다고, 안내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공부할 방법은 만들어서 함께 걸어보는 걸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짧게 1, 2, 3차시만 안내를 했지만 전체 1단원은 15차시였는데 제가 학생들이 한 걸 녹여내고 이러다 보니까 18차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했던 중요한 활동 4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리 재보기 하고, 둘레길을,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둘레길을 만든 다음엔, 사실은 둘레길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둘레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애정을 가져서 우리 고장이 더 좋은 고장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실천한 일을 무엇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미래에 그래서 우리 고장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요 둘레길 만들기 다음에 요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또 저의 바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교사들조차 내가 있는 이 학생들이 사는 곳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인천광역시청 우리 인천의 역사를 본다던가 해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또는 우리 학교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장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되면 훨씬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종도의 옛날 사진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종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부터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일까요? 2번이요. 2번 땡 틀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 힌트가 될까봐 말씀 안 해요. 저기 뒤에 계신 남자 선생님?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영종초등학교 여기 영종도 원래 영종도는 요만큼만 영종도였어요. 그런데 그 삼목도하고 신불도하고 용의도 사이를 싹 다 메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인천공항이 돼서 이렇게 완전 다 메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사회 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 수업을 하면서 요 지도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나 남동구에도 굉장히 매립한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다음이나 이런 지도에 가보면 1990년대부터 나와 있어요. 그 지도를 아이들하고 뭐 5년 뒤, 10년 뒤,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옛날에 바다였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걸 좀 먼저 기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활동했던 첫 번째 우리 고장 그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 고장의 모습 그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토정보지휘원에 가면 백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백지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고장이 나와 있어서 우리 고장의 좁은 지역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려면 그거 가지고는 거의 안 돼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 있는 지도를 활용해서 하면 되고, 제가 그래서 그린 지도가 인터넷에 있는 지도를 보고 제가 우리 고장 백지도를 만들었어요. 큰 지역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를 완성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완성한 게 여기 이 지도하고 여기 학생이 영종초등학교 우미린 2단지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걸 학생이 그렸고 그다음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있고 여기 앞에 체육공원이 있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채워간 거죠. 지도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지도하고 이 앞에 지도하고 어떤 게 더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좀 완성도가 높죠. 그런데 이 친구는 틀렸어요. 여기 문화체육공원이 이쪽에 우리 학교 맞은편 이쪽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학생들이 공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공간을 이렇게 평면으로 내려놓는 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이제 고장 소개하기인데 고장 소개하기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거 주고 병품 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좀 부끄러운데요. 잠깐 뒤로 하실 때 잠 깨시라고. 네, 우리 고장 소개하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그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제작하는 시간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건 굉장히 금방 끝나거든요. 사진 딱딱 짜서 찾아가지고 오려 붙이면 되는데 이런 거는 하면서 친구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교사가 잘 해야 되고 남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추가적인 활동도 좀 지원해야 될 것이고 좀 어려운 활동 같은 경우는 교사가 직접 투입이 돼서 같이 참여해주는 이런 교사의 좀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이제 고장의 거리 측정하기인데 이거는 사회 수업에서 하셔도 되고 수학 수업에서 하셔도 돼요. 수학 수업에 3학년 1학기 때 측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1mm가 나오고 1m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측정하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감각을 몸으로 느끼고 직접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mm도 예측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의 1mm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m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키에서 이 정도가 1m다. 그런데 1km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 지도를 우리 집부터 학교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아이들이 걸어봤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지도를 만드는데 이 지도는 1cm가 100m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m가 되는 고장을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10cm가 되는 곳이 1km인 거거든요. 그 거리는 가봤을 테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가보면 직접 거리 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찍잖아요. 찍고 이렇게 쭉 하면 여기가 838.7m 그리고 여기까지는 1.1km 여기까지는 1.4km.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이 다 있으니까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 해서 딱 찍어서 이렇게 거리 재기를 1km의 거리감을 느껴보기를 사회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수학 시간에 우리 고장 지도를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둘레길 만들기였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둘레길 만들기여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접할 때쯤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기를 하는데 과정은 이거예요. 둘레길에는 꼭 어디를 지나야 된다. 제가 그걸 포인트라고 이름을 정했거든요. 포인트를 정하고 그런데 이 포인트를 정할 때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또는 다른 고장에 있는 다른 고장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또 추억에 있는 장소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런 길들을 친구들과 의논해서 포인트를 정해보자. 그리고 그 포인트를 지도에 표시해보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장 둘레길 만들어지는데 그 둘레길을 살펴보자. 살펴보기라는 것은 본 것, 경험한 것, 느낀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친구들이랑 함께 그 지도를 가지고 직접 돌아다녀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별로 진행을 했거든요. 모든별로 진행을 해서 모든 둘레길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과 가장 많이 나왔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영종초등학교 3학년 일반 친구들은 어떤 둘레길을 만들었냐면 가장 많이 나온 장소는 무조건 뭐니 해도 학교더라고요. 학교가 저희는 여기서 제일 많이 생활하고 여기서 친구들과 또 가장 많이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진로마트. 영종도 하늘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게 없거든요. 지금도 대형 마트가 없어요. 영종도 하늘도시에는. 이 모든 식자재들 여기서 구입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이런데 아이들에게 이 진로마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 거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저기 학교에서 간식 시킬 때도 여기서 다 주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도서관, 그리고 여기는 그 서울에서도 와서도 보는 유명한 시사이드 파크. 여기 바닷가인데 여기 레일바이크를 쫙 깔아놔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관람하시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미 없이 막 이으면 안 된다, 친구들. 왜냐하면 남의 집을 통과해서 갈 수는 없지 않니? 그러면 포인트와 포인트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서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둘레길이고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도를 읽고 지도를 활용하고 이럴 수 있는 역량을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기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프로젝트 활동을 조금 안내했고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호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활용해야 될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화 단원 만들 때 그 지자체 홈페이지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문화 관광 정보 여기 보면 고장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드셔서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